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사계절 24절기 건강 밥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나라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에스닉 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닉은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대대로 살면서 자기 고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체질과 구미, 기호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고유의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 음식은 그 종류와 가짓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하다는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종류가 사람들의 식생활에 어떻게 이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주식, 부식, 다가 음료, 일상 음식, 특별 음식, 특별 음식이라고 하면은 의례 음식이나 시절식, 그 다음에 향토 음식, 공중 음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저는 절기 음식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절기 음식은 음식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고 15일을 간격으로 그 절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 영양분들, 식품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면 천인상응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소우주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소우주는 대우주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살아가면서 협동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음식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24절기 음식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도 즐길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과연 건강한 음식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음식을 먹되 환경의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을 이제 세분해 보면은 24절기로 나누게 되고요. 24절기 음식은 이 땅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먹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은 검증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는 표면의 온도가 6000도나 되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공전하고 있고요. 이 공전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해를 24수로 나는 계절의 표준이 되는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이렇게 4등분으로 했다면 이거를 더 세분하면은 이제 12월이 되는 거고요. 12월을 다시 15일 간격으로 정하게 되면은 24절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은 입하부터 시작해서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지금 망종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6일경이 망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망종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서, 대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소서, 대서 뭐요? 작은 더위, 큰 더위를 얘기하죠. 이러고 나면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으로 가서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24절기의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그 어떤 먹거리들이 생산이 되고요. 그런 먹거리들을 그 계절에 우리가 먹어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소우주라서 대우주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고체온증,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걸리게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겨울에 춥게 되면은 영하로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다거나 했을 때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심장병도 원인이 되겠지만 저체온증에 빠져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보리밥을 먹고 겨울에는 쌀밥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 되는 밥을 바꿔 먹는 건데요. 이 보리밥은 어떤 성질이냐면 보리쌀 자체가 겨울을 자라서 열매를 맺은 그런 곡식이기 때문에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놓아도 쌀밥보다는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주위의 환경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보리밥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식혀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겨울에는 쌀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쌀에 생산하는 벼는 언제 자라나요? 여름에 자라죠. 그래서 여름에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열매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쌀밥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36.5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자연의 순리에 적응함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봄의 절식을 보게 되면은 입춘에는 오신반이라는 걸 먹습니다. 매운맛 나는 5가지 밥을 먹고요. 그리고 애탕이라고 해서 쑥국을 먹죠. 그리고 또 밀밥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수쯤 되면은 이제 장을 담게 됩니다. 예, 장을 담으면서 우리는 된장을 이용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정말 배부르면은 묵은 나물을 먹어서 비빔밥을 해 먹는데요. 우리가 9가지 나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 먹죠. 그리고 이제 경칩이 되면은 이제 냉이가 나올 때쯤 되는데요. 이때 냉이를 이용해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무쳐 먹고 죽도 쏘아 먹는 여러 가지 나물 요리를 해 먹습니다. 또 이 경칩이 되면은 이제 고로쇠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고로쇠 나무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춘분이 되면은 이제 과일 중에서 딸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과일 중에 딸기가 있는데요. 이 딸기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먹기도 하고
오미자 국물에 담궈서 먹으면은 딸기 화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딸기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봄볕에 피부가 타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볕이 가장 세게 쪼일 때는, 그야말로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월달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또 비타민C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봄나물들을 많이 먹게 되죠. 봄나물들이 많이 먹고요. 그래서 원추리나물도 먹게 되고, 머위나물도 먹고요. 냉이도 먹고 달래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봄나물들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예, 약간 매운맛 성질도 있어서 우리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향기 나는 것들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예, 코에서 향기 나는 걸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쾌해지는데요. 이런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맵다라기보다는 그런 향기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냉이도 향기가 강하고, 쑥도 향기가 강하고, 달래도 향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식욕이 자극을 받아서 입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잃었던 입맛을 찾아주게 하는 역할을 할 때 이런 봄나물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명이 되면은 굉장히 그 맑고 밝은 날이라는 뜻이죠. 예, 이때쯤 되면은 이제 농사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풋마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 김치라든가 또는 이제 풋마늘 잎 이런 걸 해 먹고요. 고구에는 꽃차, 그 다음에 진달래 화전, 혼잎나물, 지친개국 이렇게 산과 들에서 나는 이제 나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봄에 그 절기 음식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간에서 피를 만들고 떨어진 비위의 기능을 높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만드는 기관은 어디냐면 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은 이제 피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의 기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위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비위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에는 간이 기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힘들어지고, 그 간의 기운이 세짐으로 인해서 비위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5가지 매운맛 나는 그런 나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몸을 깨워줘서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역시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는 피로감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나무나 땅에서 돋아나는 그런 녹색 채소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감기를 도와주고요. 입맛을 돋우고 비위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봄에 그 햇나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 절기인데요. 입하가 되면 이제 생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느티떡을 먹기도 합니다.
돌나물 같은 것도 먹고요. 그 다음에 소만이 되면은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송순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송순청을 담그기도 하고 송순주를 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그 나무에서 나는 그런 잎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뽕잎나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두릅이라든가 또는 옷이라든가 또는 가죽이라든가 이런 그 나무에서 나는 새싹들을 먹는 시기가 소만쯤 됐을 때 그런 먹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종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먹기도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천물 이제 그 부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추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에너지를 얻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지가 되면은 이제 여름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열무를 먹게 되고요. 하지에 나오는 감자를 먹게 됩니다. 이제 하지가 지나면 장마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지가 되면 감자를 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자 요리를 해 먹고요. 이제 더워지면은 수박과 참외, 그리고 삼복더위에는 삼계탕을 끓여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생선, 철렵을 가서 생선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활동을 많이 하냐면 심장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제 열이 차이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심장에 열을 풀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심장에 열을 풀어주는 음식은 성질은 냉한 음식이고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이제 열을 풀어주는 음식이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오이나 가지 같은 채소를 이용해서 반찬을 많이 해 먹고요. 또 수박과 참외를 먹어서 갈증을 풀어주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삼복더위에는 삼계탕을 먹음으로 인해서 땀으로 빠져나간 진액을 보충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예, 가을이 되면은요, 이제 그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연잎을 이용해서 설이 내리기 전에 연잎밥을 만들기도 하고 연잎차도 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깻잎도 따게 되고 고구마도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백로쯤 되면 이제 포도를 따고요. 밤이 나옵니다. 밤 대추가 나오기 시작하죠. 추분이 되면은 이제 이때쯤 되면 추석 무렵이 되고 추석이 지나갈 무렵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호박을 따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절에는 이제 미꾸라지를 끓여 먹어서 미꾸라지의 영양을 보충해서 우리가 겨울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이제 팥시루떡을 만들어서 자연에 또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요. 예, 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을은 어떤 장기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냐면은 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해서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폐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매운맛 나는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신맛 나는 포도와 복숭아를 먹고 꿀이 들어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주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나 버섯 같은 점액성 있는 물질을 먹음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점액이 있는 식재로 예를 들자면 또 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마도 있고요. 우리 추석 때 먹는 또 뭐 있나요? 추석 때 먹는 토란. 이런 것들도 미끄러운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끄러운 성질을 잃은 대부분 면역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추위에 준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 음식은 이제 입동이 되면은 김장김치를 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고요. 또 이때는 차도 그 대추차나 우엉차,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많이 먹고요. 또 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담북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래기 나물이라든가 또는 동지박죽, 그리고 메밀묵, 또 그리고 뭐 두부 요리, 그리고 생태탕이나 뭐 깨강정, 뭐 들깨강정 이런 거를 겨울철에 많이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신장의 기운을 돋우는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열하고 짠맛의 음식을 이제 필요한데 이때 신장의 기운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장김치는 섬유소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덜 움직이게 되고요. 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섬유소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김장김치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 팥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안에 쌓인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담북장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전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 참깨, 들깨 강정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배출시켜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차, 대추차, 우엉차 등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이렇듯 우리는 절기마다 또는 계절마다 특별하게 먹는 우리만의 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4절기 음식을 에스닉 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에스닉 푸드, 절기 음식은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발달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계절이 없고 국적 불문의 음식을 많이 먹는 이때에 우리 절기 음식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님들이 먹었던 음식, 제철에 나는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제철의 음식을 먹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요리사로서 이 제철에 나는 재료를 잘 활용해서 요리를 할 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한 손님들에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24절기 음식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